그 물체가 이렇게 밀착을 해서 일단 위로 들어올리면서 이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여기 버티는 용접 부분도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는 들어올려서 다 떨어뜨려 나가면 옆으로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옆으로 밀렸을 겁니다. 예, 이렇게 들어올려서 옆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겠죠. 이 변형의 모습도 옆으로 밀리는 데 떨어졌다면 이렇게 휘었겠지만 이렇게 위로 밀리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숙이고 똑바로 섰던 철판은 위아래로 이렇게 접혀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힘없이 떨어진 철판들 왜 그랬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철판이 힘없이 떨어졌는데 윗부분은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틴 용접 부위는 이렇게 휘어지면서 저항을 하다가 떨어졌고, 이것이 다 떨어지니까 여기가 다 이제 저항이 없으니까 이 미는 힘이 더욱 강력해서 확 밀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가 이렇게 꺾여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미니까 이렇게 편평했 이 부분들이 여기 따라서 이렇게 쭉 일자로 있어야 될 그런 철판이 미는 힘이 갑자기 밀면 이 부분이 휘어지겠죠. 그런데 휘어지는 조건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건너편의 철판이 온전하게 붙어서 이쪽의 철판이 온전하게 붙어서 버티고 있어야만 여기서 밀었을 때 이 부분이 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이 버티지 못하면 여기서 밀었을 때 그냥 통째로 이렇게 휘어질 리가 없고 통째로 그냥 밀려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볼록하게 올라오죠. 그건 여기서 밀었을 때 이쪽에서 버텼다는 뜻입니다. 즉 쉽게 떨어져 나간 철판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일단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 부분은 한미 분석을 할 때 철판이 왜 여기서부터 이쪽을 거쳐서 여기까지 손쉽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했는지, 또 왜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져 나갔는지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아무튼 드러난 정황은 여기서 쉽게 떨어져서 철판이 위로 들어 올려지고 저항 없이 들어 올려지는 바람에 옆으로 미는 힘이 갑자기 강해져서 확 밀어서 이 부분이 확 꺾였다. 그 꺾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서 밀어붙일 때 이쪽 철판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용접 부분이 다 파손이 안 되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미는 힘이 이 부분을 미는 힘만큼 확 변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이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했을 때 만약에 이 부분 아랫부분 전체가 다 용접 부분이 떨어져 나갔거나 연결 부분이 떨어져 나갔으면 이 전체가 그냥 옆으로 이렇게 쓸려 나가면 되는데, 요 아랫부분은 이만큼은 용접 부분이 손쉽게 떨어져 나갔지만 여기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밀었을 때 여기가 버팀으로 이쪽이 이렇게 급격하게 휘는 현상이 난다. 그래서 이 부분의 꺾임 현상은 고맙게도 이 부분이 저항이 없었다는 뜻이고 여기가 용접 부분이 버티고 있었다는 뜻이고 옆으로 미는 힘이 강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파손의 방향, 파손의 어떤 그 힘의 작용을 아주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해주는 증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없었을 경우 이 철판이 위로 뜯겼는지 옆으로 뜯겼는지 아래로 뜯겼는지 그런 힘의 방향을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고맙게도 힘이 옆에서 강력하게 미는 힘 정도가 아니라 어떤 턴을 하듯이 팍 한꺼번에 미는 힘이 작용했다. 그런 귀중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파손이 이만큼 일어나고 더 이상 진행 안 됐다는 것은 또한 이 정도 파손을 일으키면서 밀고 들어온 힘이 더 큰 파손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버티는 힘이 더 강하다면 여기서 미는 힘은 더 크게 밀고 들어와서 여기를 더 크게 변형을 시켰겠죠. 완전히 이게 꺾일 수도 있고 부러졌을 수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는데 이 정도까지 변형시켰을 때 이곳이 이 정도의 힘을 받은 상태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라면 좀 그렇고요. 이 앞부분이 이제 통째로 밀려가면서 전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를 예상할 수 있게 이 부분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다시 볼게요. 어떤 물체가 이 정도까지 파손을 이 가운데 가림막 철판을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 파손을 일으킬 정도로 힘있게 밀고 들어왔고 그 힘은 양쪽에 용접 버팀목을 잘라낼 정도로 일단 위로 밀어 올렸고 이 부분들이 위로 밀어 올릴 때 아무 저항 없이 부러졌으므로 들어 올려져서 이젠 옆으로 미는 힘이 작용해서 갑자기 만약에 뜯겨져 올라가는 동안 지체되었던 옆으로 미는 힘이 턴을 하듯이 팍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스트레스를 주고 밀고 들어온 힘이 여기를 압력을 주고 그래서 이쪽이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형이 일어나는 곳이 조금 전에 본 이렇게 휘어진 것이었고 이 변형이 일어난 이곳이 바로 이 부분에 휘어진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휘어지면서 옆으로 계속 밀므로 그 미는 힘이 이 부분에 아직 미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원래는 철판이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미는 힘이 워낙 강하고 여기가 버티고 있었으므로 안쪽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릴 정도로 변형을 가하고 이 변형이 더 심해지기 전에 이쪽 철판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이 한미 쪽과 여기에 연결되었던 한미 쪽과 가스터빈 철판은 바닥 철판은 분리가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쪽에서부터 밀고 들어와서 여기를 변형시키고 이 변형의 양이 더 증가하기 전에 나머지 부분을 이탈시키면서 파손이 완성돼 간다는 뜻입니다. 밀고 들어와서 여기를 변형시키고 이 변형의 양을 넘어설 때 이 부분의 철판까지도 다 밀면서 뜯어내면서 어떻게 되죠? 얘가 이제 바다로 침몰하나요? 다 뜯겼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다 뜯겨 나가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상상력을 더 동원해야 되는데 충돌체가 이쪽 한미 쪽과 이 바닥 철판 사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다 뜯겼으니까 여기를 유유히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 어디를 봐도 유유히 빠져나가면서 상처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상처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 빠져나가는 물체는 어떤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 매끈하게 그냥 빠져나간 것으로 봐요. 매끈하게. 이렇게 굉장히 큰 두꺼운 물체라면 어딘가에 좀 뭔가 남겨놨을 텐데 충돌한 부분은 의외로 얇았다. 이 니은자 물체가 윗부분이 얇았다. 대신 아랫부분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무리 커도 이만큼 면적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커도 아랫부분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고 작아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아랫부분은. 근데 이 니은자 물체의 이 똑바로 서 있는 부분은 윗부분의 크기를 잘 모르겠고 이 폭은 그렇게 넓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부분을 잘라내고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손쉽게 한미와 바닥 철판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유유히 빠져나갔는데 이 철판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측을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쪽 철판이 여기서 지금 잘라져 나간 상태라고 예상을 하고 이쪽을 보면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말렸는데 말렸지 않습니까? 미는 물체가 이 부분을 다 잘라내면서 심하게 요동치면서 이 철판을 여기로 덮어버렸죠. 이 과정은 좀 진짜 예상하기가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아무튼 뜯겨져 나갔습니다. 뜯겨져 나가는 것까지라고 가정을 하고요. 실제로 떨어져 나갔는데 접혀서 나갔죠. 그러면 접힐 때 여기도 접혀야 정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안 접혔어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현상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떨어져 나가는 것도 사실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왔는데 얘는 진짜 상상도 못하게 변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현상과 조합해서 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놀라운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그것까지 가겠습니다. 자, 전체가 뜯겨져 나간 모습. 그런데 이쪽은 그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서 이 표면은 원 상태를 유지했었고요. 예. 천안함은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외부 철판이 녹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이 벗겨진 형태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보면요. 철판이 굽혀지는 부분이 페인트가 벗겨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접혀지지 않은 부분들의 페인트가 벗겨져 나갔어요.
그렇게 심하게 접혀지지 않으면 많이 안 벗겨지고 접혀지는 부분만 떨어져 나가는데 그 넘어서도 이렇게 평평한 부분들이 페인트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는데 한밑 쪽 부분만 이렇게 바깥이, 그러니까 오른쪽이 됩니다. 이쪽은 오른쪽. 함수 쪽의 오른쪽 철판이 이렇게 긁힌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의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 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죠? 왜 이만큼이 이렇게 좀 넓은 부위가 페인트가 벗겨졌다. 그러면 페인트가 벗겨질 수 있는 경우는 주로 뭡니까? 단순하죠? 어떤 물체가 와서 긁은 겁니다. 첫 번째는 페인트가 벗겨지는 건 어떤 물체가 와서 긁었을 때, 그 다음은 녹이 슬었을 때, 그 다음은 철판이 그 부분이 구겨졌을 때,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녹이 쓴 것도 아니고 철판이 심하게 막 구겨진 것도 아닌데 긁혀졌으므로 얘는 누군가 와서 긁은 거라고 봐야 돼요. 당연하게 그렇게 봐야죠. 아니 도대체 누가 와서 긁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인양할 때 긁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인양할 때 그죠? 인양할 때 긁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그러면 인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인양을 하길래 여기를 이렇게 박박 긁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양하면서는요, 이렇게 긁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갈고리를 걸을 때도 많고 구멍도 많아서 인양하는 데는 여기를 이렇게 긁어야 될 어떤 그런 요소가 별로 없었다고 봐요. 자, 이제 바닥 철판의 이제 내부고요. 내부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두었는데, 이 복잡한 부분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냥 뜯겨져.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내부의 파손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괜히 눈만 어지럽고 어떤 요소를 발견하려고 하면 좀 어리석은 짓에 속합니다. 가스터빈실 철판은요, 이 철판은 이 부분에만 충돌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만. 그러므로 이 내부가 이렇게 어지럽게 파손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이 파손 이런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놓치는 게 뭐냐? 여기요. 안쪽에도 페인트가 벗겨졌네요. 그렇죠? 이 철판이 여기 흰색처럼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어서 이게 멀쩡하게 남아 있었던 건데, 보면은 안쪽도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이상하죠? 바깥쪽도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아니 이건 안쪽도 페인트가 벗겨졌어요. 안쪽에 페인트가 벗겨지려면 또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똑같습니다. 녹이 슬었을 때 페인트가 벗겨지는 경우, 철판이 우글우글 찌그러질 때 그 영향으로 벗겨지는 경우, 인양할 때 벗겨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무엇인가가 긁었을 때. 인양할 때 여기를 이렇게 긁을 리는 없죠. 바깥쪽을 안쪽을 여기를 왜 빡빡 긁습니까? 바닷물 속에 안 보여서 이쪽 부분만 깔쿠리로 계속 걸으려고 막 했으면 깔쿠리 자국이 남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로 계속해서 좀 넓은 표면적을 가진 것, 이렇게 작은 것, 이런 깔쿠리가 아니라 좀 이 정도 되는, 혹은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들락갈락거리면서 여기를 긁어냈어요. 아니, 여기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정말 이게 좀 미스터리한 겁니다. 왜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에 이런 녹 벗겨짐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의 잔해, 파편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왔습니다. 자,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뭐 충분할 수가 없겠죠. 뭐 사건 현장에 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달라붙어서 뭐 실측을 하면서 계속 연구한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와서 사진으로만 분석했기 때문에 가끔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뭐 엉뚱한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대체로 파손된 형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누구나 제 말을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누구든지 다시 조사를 해도 그 결과가 나올 만한 그런 설명으로 이 파손의 형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질문을 하나 던졌죠. 왜 페인트가 벗겨졌는가? 이 부분이. 왜 벗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죠.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부분이, 자, 처음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함수 쪽, 천안함의 앞쪽, 천안함의 앞쪽 절단면으로 와보겠습니다. 이쪽에 어느 물체가 옆으로 충돌해서 제가 누누이 철판이 절단된 부분이 어디라고 했죠? 계속해서 여기를 충돌해서 아래쪽 철판이 이 정도까지 절단됐을 거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철판을 잘 보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있고, 철판이 여기서 휘어져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충돌을 하느니라 옆이 잘려지고 살짝 들어 올려졌으며, 또 다른 방향을 보면 이 옆에 철판이 이렇게 밀려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이 사진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내려오던 철판이 옆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 튀어나온 부분은 원래 철판이 이 청색을 따라서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밀려난 겁니다. 왜 밀려나겠습니까? 옆에서 충격을 했을 때, 충돌을 꽝 했을 때 이 철판과 같이 여기가 떨어져 나갔다면 이렇게 밀려나가질 않겠죠. 철판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버텨야 밀려나가는 거지. 충돌을 했는데 이만큼 밀려나가면서 나중에 만약에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이만한 손실분만큼 가스 터빈이 이렇게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되어버리죠. 충돌했을 때 그 힘은 이곳을 살짝 이만큼 비틀면서 이곳의 철판만 자르고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깨져나가려면 이렇게 밀리고 이만큼 더 가야 되죠. 그러면 이 영향은 전혀 엉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면은 많은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죠. 충돌 물체가 꽝 충돌했을 때 이 부분만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 부분만 철판이 부서지고 여기는 뒤로 밀려서 이 부분은 잘라진 부분이 돌아와도 이 부분은 철판 자체가 휘어진 채로 버티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보다 확장해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단순합니다. 여기만 잘라졌으니까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충돌체가 충돌해서 가스터미실 바닥 철판을 납작하게 밀고 한밑 쪽을 우당탕탕탕 자르고 통과할 때까지 얘는 그냥 붙어 있었던 거예요. 철판이. 즉, 이 부분을 충돌해서 여기로 진행해서 여기를 다 자르고 충돌체가 빠져나갈 때까지 이 부분은 함수 쪽, 천안함 앞쪽 절단면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 바로 이 부분, 지금 페인트가 벗겨 내려가고 똑바로 서 있는 이 부분, 이 아래까지 해서 이 정도까지가 함수 쪽 절단면, 천안함 앞쪽 절단면에 그대로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쪽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접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나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접힐 수가 없다고 그러고 버틴 겁니다. 이쪽은 이렇게 버틴 거예요. 누군가가 잡아서 펴놓은 게 아니라 여기는 원래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한 이 정도까지가 붙어 있었겠네요. 이렇게 천안함 함수 쪽에 여기는 붙어 있었다. 그 이유는 충돌체가 이쪽을 충돌할 때 그 힘으로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철판을 파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충돌체가 한밑 쪽 절단면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여기를 건드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붙어 있을 수밖에요. 그대로. 자, 다시 이 사진으로 보죠. 여기에 특징이 뭐였죠? 여기에 특징이 뭐였냐면 이게 가판인데 가판도 이렇게 긁혔어요. 이렇게
가판도 긁혔고, 이 우측에서 바라보면, 이 절단면 우측에서 바라보면 이쪽에 바깥도 긁혔어요. 그리고 내부를 보면 내부도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이렇게 우그로 틀어놨어요. 손상을 입혔어요. 또한 이 절단면을 보면 절단면도 이렇게 밀어놓고 이 부분들을 난잡하게 파손을 시켜놨어요. 우측만. 우측의 특징이 뭐죠? 지금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우측의 특징은 이 천안함 함수가 충돌체가 충돌을 하고 가스터빈을 따라서 파괴를 하고 한미 쪽에 이탈을 하는 동안에 이 부분이 이렇게 넘어졌어요. 똑바로 섰던 이 함수 쪽 천안함이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막 파괴가 되고 하는 동안에 이렇게 기울었다는 뜻이에요. 즉, 이 절반은 물속이라는 거예요. 물속. 맞죠? 똑바로 서 있던 천안함이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이제 물속으로 잠기죠. 절반은. 물속으로 절반이 잠기면서 출렁출렁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말았다, 여기만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이쪽이 휘청휘청했다. 변화가 되게 심한 거예요. 물속에서. 우리 TOD 영상을 나중에 보면 이제 설명을 그 부분에서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반이 물속에 있었다는 것. 여기는 물 바깥에 있으니까 여기에 받은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원래 사고가 일어난 뜯겨진 그 모양을 다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무언가가 와서 계속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에 가스터빈 철판이 아직 붙어 있다면, 이게 바닷속이라면, 이게 이렇게 누워있는 거라면 이렇게 매달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긁히고 스트레스 받고 여기가 막 쪼개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가스 터빈도 여기가 거기에 붙어 있었으므로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긁히죠. 이 긁는 물체가, 여기를 긁은 물체가 바로 여기를 이렇게 손상을 입히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게 바닷물속이라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박박 긁어놓고 이 부분을 이렇게 날카롭게 갈갈이 찢어 놓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박박 긁어 놓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긁힘이 여기에도 나타났으면 이 천안함의 가스터빈 철판은 여기에 붙어 있었다는 증거도 되죠. 그렇게 상호 보완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바다가 이렇게 있고, 천안함이 이렇게 기울어 있고,
이 밑에 가스터빈 철판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설마 가스터빈 철판이 어뢰로 폭발해서 하늘로 휙 날아갔다가 바닷물속으로 풍덩 빠진 것으로 우리가 다 국방부 말에 수긍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철판이 함수 쪽에 붙어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되냐? 본 사람 있냐? 본 사람 없습니다. 저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이렇단 말입니다. 이 물속에 잠긴 부분의 이렇게 되는 꼭 이만큼이에요. 이 정도 부분을 누군가가 계속 스트레스를 줘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기를. 그게 공동으로 천안함 함수 오른쪽과 가스터빈실 함수 쪽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흔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과 안쪽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 떨어져 나간 쪽이 정상적이 아닌 갈갈이 뜯겨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이 원인이다 이겁니다. 이 원인. 어떤 물체가 계속 여기를 드나들면서 여기를 계속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어떤 잘생긴 물체가 여기를 계속. 얘는 근데 이 윗부분을 건들지 못하죠. 물속이 아니라서. 그래서 흔적이 없어요. 또한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랫부분도 건들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도 흔적이 없어요. 오로지 같이 붙어있던 요 부분에 집중해서 위아래를 계속 긁고 파손시키고 절단시키고 해서 결국은 얘가 여기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가스터빈실 철판, 바닥 철판은 함수에 붙어 있다가 이 물체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서 바다로 내려갔다. 그럼 이게 증거가 있냐? 무슨 증거냐?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요. 국방부가 폭발 원점이라고 한 곳을 특정 지었을 때 가스터빈실 철판은 이 구역 내에 있어야 됩니다. 폭발 지역이 이 반경을 약 20m라고 그러면, 좀 더해서 50m라고 그러면 이 반경 가능하면 바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 폭발 원점에. 왜? 버블제트가 터져서 어뢰가 터져서 꽝 터져서 가스터빈 가운데 철판이 하늘로 날아갔다가 떨어지면 바로 그 자리거든요. 어뢰와 가스터빈 철판이 같이 발견돼야 돼요. 같은 장소에서. 그러니 가스터빈 철판은요, 이렇게 이게 함수가 표류하는 방향으로 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이렇게. 그러니 매달려 있다가 표류하는 잠깐 2, 3분 표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얘가 여기를 스트레스 줘서 잘라낸 것이 그렇게도 일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폭발 원점의 현장에 떨어지지 않아야 이게 증명이 되는데,
나중에 위치를 설명해 보면 알겠지만 폭발 원점 그 바닥에 있지 않고 2, 3분 표류하는 그 위치만큼 이동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로도 일부 조합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